자, 이번 시간에는 수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수열은 보통 우리가 수의 나열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조금 수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 이렇게 정의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라는 것은 무엇인지 알잖아요. 함수는 정의역, 공역에 대응된 아이들을 우리는 치역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함수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 함수식 fx는 2x 플러스 1로 예를 들어볼게요. 이 상황 속에서 여기 정의역들이 다양한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수열이라는 것은 정의역을 자연수라고 좀 정의하자고. 그래서 무조건 자연수 1, 2, 3, 4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x가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에 들어가면은 몇이 나와요? 3이 나오겠죠. 2가 들어가면은 5가 나올 거고 3이 들어가면은 7이 나오고 땡땡땡땡 자연수가 들어갈 때마다 쭉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F1은 뭐라고 해? 3이라고 부르고 F2는 5라고 하고 F3은 7이라고 하겠죠. 당연히 얘네들이 지금 자연수를 정의역으로 했으니까 요 빨간색 밑줄 친 얘네들은 무조건 1, 2, 3, 3이야. 3, 4 순서대로 쪼르륵 들어가겠지. 왜냐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정의역을. 자, 그랬을 때 대응된 3, 5, 7 이것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하고 fn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돼? xn이 들어가면은 쭉쭉쭉 가서 2n 플러스 1이 된다. 이 과정을 우리는 요 함수라고 불러요. 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한번 해본다면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야. 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첫 번째 거라는 거지. 무조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1을 우리는 첫 번째 든 함수값. 그래서 3. A2라는 것은 두 번째 넣은 함수값. 그래서 5. 그 다음에 A3가 7.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야. 그러면은 n항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an은 n번째지. 2n 플러스 1.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수열인 거고, 요 fx는 2x 플러스 1, f는 2n 플러스 1, 즉 an은 2n 플러스 1, 얘를 우리는 일반 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잘 보면은 얘네들 몇씩 차이 나요? 2씩 차이 나죠? 얘네들 2씩 차이 나거든? 그런데 이거 지금 몇 차식이고 이게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그래서 1차 함수라서 얘는 직선이겠지. 지금 이렇게 생긴 거겠지. 여기 1 지나고. 그러면 1 넣었을 때 여기 값이고 2 넣었을 때 여기 값이고 3을 넣었을 때 여기의 값일 테니까 요 증가되는 요 간격이 일정하다는 얘기 아니야. 요거 좀 기억하고 있어요. A1항, A2항, A3항 이렇게 AN항까지 얘네들은 F1, F2, F3 이런 의미죠. 자, 이랬을 때 얘네들이 일정한 간격만큼 더해진다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자? 공차라고 부르자. 그래서 공차를 우리는 D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D만큼 계속 더해지는 거야. 여기도 D만큼 계속 더해졌겠죠. 그랬을 때 이 A1은 그냥 A1이지만 이 A2를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 A1에다가 D를 한번 더한 거겠지. A2는. 그래서 A1 플러스 2D. A2는 A1에다가 D를 한번 더한 거니까 A1 플러스 D. 그러면 A3는 A1 플러스 2D.
A4는 A1 플러스 3D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A1 플러스 n번째까지 D를 더했으니까 n-1번 더했겠죠. 그래서 n-1D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등차시열이라고 하고, 그랬을 때 요 AN은 A1에다가 n-1D를 더했다. 요것이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개념. 일반항 어려운 얘기 아니야. 함수에서 fx라는 식이 있을 때 f1, f2, f3 이렇게 넣었을 때 마지막 나온 n을 넣었을 때 나오는 항 fn은 en 플러스 1 이것이 우리는 일반항이라고. 요 일반항과 아까 전에 일반항 함수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 일반항은 얘였죠. 얘네들을 잘 조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n은 dn 플러스 어떤 네모의 값이 나오겠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파라고 할 수 있겠지만 dn 플러스 네모라고 할 수 있겠죠. 얘를 정리해 보면은 dn 그리고 a1 마이너스 d 요게 요 상수값이 되는 거야. 그게 d가 d에 대한 1차 방정식이니까 1차 함수니까 요 n항 dn 이렇게 되는 거고, d가 3이고 a1이 2라고. 얘의 일반항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반항을 an은 a1 플러스 n-1 d라고 그랬으니까 곱하기 3. 그래서 an은 2 플러스 3n-3. 따라서 an은 3n-1 이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만들지 말고 d가 3이고 a1이 2면은 요 방법으로 인해서 d가 3이라고 요게 3이라고 3. 그러면 an은 3n 플러스 a1이 2야.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이 값이 2가 돼야 돼.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얘가 2가 되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어야겠네요. 이게 일반항이라는 거야. 얘랑 얘랑 같은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an은 1차 방정식, 1차 함수식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3항이 5야. 1항이 아니라 3항이 5라고. 이 방법 같은 경우는 1항을 알아야겠지만 얘는 3항 가지고도 찾을 수 있어요. 자,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dn, 2n. 그리고 3 넣었을 때 얘가 5가 나와야 돼. 3을 넣으면 몇인데? 6이잖아요. 그럼 얘가 3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 하면 되겠죠. 그래서 an은 2n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 다음은 등차 중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등차 중앙은 A, B, C의 요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일정한 간격이 되겠죠. 일정한 간격 차이가 나는 이 등차수열 이 세 개의 항은 얘 A하고 C의 중간이 B라는 거지. 그래서 즉 B는 AC의 평균값이라는 거야. 즉 A랑 C랑 더해서 2로 나눈 것이 B가 된다. 양변에 2를 곱하면은 A 플러스 C는 2B다. 이런 뜻이야. 얘네 둘의 합은 얘가 2개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지.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수열이 여러 가지 형태에서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의 가운데가 얘이기도 하지만 얘네 둘의 가운데가 얘이기도 하는 거야. 그래서 A2랑 A4랑 더하면은 A3가 2개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A1과 A5를 더해도 A3가 2개라고 할 수 있다고요. 양쪽 끝에 2개가 더해서 얘가 된다는 거야.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3 2씩 더할까? 5 7 9 11. 자, 얘네들이 더하면 몇이야? 14. 2로 나누면은
7이네. 얘가 된다고. 자, 얘네들이 더해볼까? 3하고 11하고 더하면은 14. 2로 나누면 역시 7이 되네.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은 얘 2배, 얘네 둘의 합은 얘 2배. 양쪽으로 똑같은 간격만큼 얼만큼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A1, A2, A3, A4, A5를 만약에 더해라 라고 한다면은 얘는 A3가 하나 있지, A3가 2개 있지, A3가 또 2개 더 있지. 그럼 A3가 총 몇 개 있는 거야? 여기 2개, 여기 2개, 얘는 A3 하나, 총 A3가 5개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뭘 배우게 되냐면은 등차 수열의 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즉 등차 수열의 합은 결국은 이거야. 초항, 맨 처음에 있는 항 더하기 끝항, 우리가 구하고 싶은 그 끝의 항을 2로 나눠봐. 초항과 끝항을 더해서 2로 나누면 얘가 뭐가 돼? 얘가 등차 중항이겠죠. 등차 중항이 몇 개 있냐고 항 개수만큼 있겠지. 1, 2, 3, 4, 5항이라서 5개인 거거든. 그래서 요것을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 SN이라고 합니다. SN은 우리가 공식을 외울 때 2분의 N 이 A1이거든. 정확하게는 플러스 N-1T. 보통 이렇게 공식을 외워요. 근데 얘를 잘 살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SN이라는 것은 N항까지의 합이라고. A1항 더하기 A2항 더하기 A3항 더하기 땡땡땡땡 AN까지 더한 것을 우리는 SN이라고 해요. SN이 A1부터 AN까지 더하는 거니까 A1과 AN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뭘까? 요 어딘가에 있는 이 가운데에 있는 항이 나오겠지. 등차 중항이니까. 얘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겠죠. N항이니까 N항까지 하니까 N개 있겠지. 자, 그런데 AN이 뭔데? AN이 아까 전에 처음에 A1 플러스 N-1T라고 했으니까 조값을 AN에다가 쏙 넣어보면은 2분의 A1 플러스 N-1T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더해가지고 2A1이 되는 거고 곱하기를 여기다 표현한 거죠. 결국은 등차 중항에다가 한 개수를 곱하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예를 들어 볼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 한 100까지 더해볼까? 100까지 다 더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 초항 1 더하기 끝항 100을 2로 나누어. 그러면 누구야? 1부터 100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 값이 나온다고. 얘를 100개를 더하는 거니까 100을 곱해.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는 50이 되고 50이 되겠네. 이게 1부터 100까지 합이라는 거고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고 우리는 이것을 SN이라 부르자 이거예요. SN은 A1부터 AN항까지 합이지? 그러면 SN-1은 어떻게 될까요? A1부터 AN-1항까지 더하는 거겠지. 그럼 얘네들을 빼봐. 어떤 일이 발생해? SM-SN-1은 N항까지 합에서 N-1까지 합을 빼는 거니까 AN이 되네. 일반항이 나오네. 그래서 S4 빼기 S3은 뭐야? A4라고. 왜? A1, A2, A3, A4를 더한 게 S4고 S3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니까 A1, 2, 3는 없어지고 4만 남네 4. 그래서 A4가 된다는 거죠. 자, S6 빼기 S4는 뭘까? A5 더하기 A6이 남겠지. 6항까지 합해서 4항까지 합을 빼니까 이 두 개가 남겠죠.
요게 SN과 SN-1 사이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 관계를 많이 외워서 문제를 요거 가지고 많이 풀거든. 그러나 선생님은 요거 말고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요. 이 SN을 잘 뜯어서 보면은 SN은 2분의 누군가와 누군가의 곱으로 돼 있지 n과. 그러니까 여기는 n에 대한 1차식, n에 대한 1차식, 둘이 곱하면 n에 대한 2차식이 있고 n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는 꼴이지. 지금 곱해져 있는 꼴이니까 요 괄호와 요 괄호가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쟤를 정리하면은 SN은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어떤 숫자에 대한 n항, 이렇게 2차식이 돼버려. 그래서 2차 함수가 된다고. 그럼 2차 함수는 요 값이 양수냐 함수냐에 따라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결정되겠지. 그치? 그래서 아래로 볼록일 때는 무슨 값이 존재해? 최소값이 존재하고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이 존재하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SN이 돼버린다는 거야. 자, 오늘 수업을 잘 들은 학생들은 이거 명심해야죠. 아까 전에 뭐 있었어? AN 일반항은 DN 플러스 네모.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얘가 1차식이라는 거 좀 기억해 달라 그랬지. 얘는 직선이거든. 그런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SN은 곡선이 돼버려 2차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이걸 가지고 이용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SN이 3n 제곱 플러스 2n입니다 라고 만약에 나와 있어요. 이런 등차시열이 있을 때 A 5항을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은, 원래대로라면은 S5에서 S4를 빼야겠지. 그럼 S5는 어떻게 구해? 여기에 있는 2분의 n-n다고 대입해가지고 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2분의 d라고, 얘가 3이라고. 얘가 3인 거니까 d가 몇이어야 돼? 6이어야겠지. 그러니까 얘 공차는 6이야. 그래서 AN은 6n으로 시작해요. DN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는 S1이랑 A1은 어때? 같지 항상. 1항까지 합은 그냥 A1하고 똑같겠지. 그럼 1 넣으면 몇이야? 5겠죠. 그래서 A1이 5니까 1 넣었을 때 이게 5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끝났네. 그러면 A5는 5, 6에 30에다 1 빼니까 29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SN은 2분의 D n제곱 플러스 n. 그리고 얘를 어디다 응용한다? 요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로 이용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참고로 SN이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어떤 알파에 대한 n 플러스, 그리고 상수값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붙어있지? 이 상수값이 붙어있으면 얘는 A1항, A2항, A3항, A4항 등등등 있을 때 1항은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2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 SN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심화 과정에서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나와? 알파가 없이 n으로 묶여버리는 n을 인수로 갖고 있는, 얘도 어때? n을 인수로 갖고 있잖아. n을 인수로 갖고 있을 수 있는 함수의 식 SN으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자, 오늘 한 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수열은 함수다. 정의역이 자연수이다. 등차 수열에서 AN은 DN 플러스 어떠한 알파 상수값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SN은 2분의 D n제곱 플러스 어떤 상수에 대한 n항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얘는 직선이고 얘는 포물선이다. 세 번째, SN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초항과
끝항을 더해서 2로 나누고 곱하기 항 개수를 한 것이다. 그 중에서 초항 끝항을 2로 나눈 것은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네 번째, Sn-Sm-1은 AN이다. 즉 S1은 A1과 같다. 자, 이것이 우리가 등차 수열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등비 수열입니다. 자, 등비 수열은 A1, A2, A3 이렇게 AN항까지 있을 때 일정한 수들이 더해져 있는 등차 수열이 아닌 일정한 수들이 곱해져 있는 꼴이에요. 우린 이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공비라고 부르고 알파벳 R로 써요. 자, 이랬을 때 A1은 그대로 A1이라고 합시다. 그냥 A라고 쓸게요. 그 다음 A2는 A1에다가 뭐 한 거야? R을 곱한 거죠. 그래서 AR이라고 하고, A3항은 AR 제곱, A4는 AR 세제곱, A4니까 3제곱, A3이니까 2제곱. 즉 AN은 AR의 n-1제곱이다. 따라서 등비수열의 AN 일반항은 AR의 n-1제곱입니다. 자, 등비중항 A, B, C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양쪽 끝에 있는 것의 곱은 가운데 있는 것의 제곱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등비 중항이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3에다가 몇 곱해볼까? 4 곱해볼게요. 12. 여기다가도 4를 곱하면은 48이겠죠. 이 3하고 12하고 48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고 공비는 4가 되겠지. 이러면은 양쪽 끝에 있는 3하고 48을 곱한 것은 가운데 있는 12의 제곱과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등비 수열의 등비 중항 이렇게 부르고, 자, 이번에는 등비 수열의 합 SN입니다. SN을 구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 곱하기 등비 수열 꼴이라고 해서 예전엔 몇 급수라고 불렀는데, 이런 내용이 우리가 심화 과정에 있으니까 그 구하는 방법이 등비 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과 비슷하거든.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라서, 자, SN을 구하는 방법을 꼭 익혀두길 바래요. 자, SN이라는 것은 A1과 A2와 A3와 A4와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땡땡땡 AN까지 더하는 것을 우리는 SN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A2를 등비수열에서는 AR이라고 했으니까 SN이라는 것은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AR 세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AR의 n-1제곱까지 더한다라는 거 알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양변에다가 뭘 할 거냐면은 공비 R을 곱할 거예요. 공비 R을 양변에 곱해버리면은 R 곱하기 SN은, 자, 여기다가 R을 곱할 건데 이 R을 곱한 것을 여기다 쓰도록 할게.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AR 세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R을 곱해서 여기다 쓰고, 여기다 R 곱해서 여기다 쓰고, 여기다 R 곱해서 여기다 쓴 거야. 그냥 비껴놔서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도, 여기 전에다가도 R 곱하면은 AR의 n-1제곱이고 여기다도 R 곱해야 되니까 AR의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얘를 좀 옮길까요? 얘를 살짝 이렇게 옮길게요. 그쵸? 그랬을 때 얘네들을 뭐 할 거냐면은 싹 빼버릴 거야.
자, 1 곱하기 SN이었으니까 1 마이너스 R에 대한 SN이 나올 거고, 자,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사라지지. 요거 사라지게 만들려고 줄 맞춘 거야. 그러면 A는 남아있겠지. A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AR의 N제곱 빼야겠죠. 그쵸? 그래서 AR N제곱을 빼야 돼. 자, 그러면 SN은 어떻게 될까? 1-R로 나눠주면 되죠. 1-R분의 요거 A로 묶읍시다. A 1-R의 N제곱이다. 요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SN 공식이고요. 거꾸로 아래에서 위를 빼버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공식도 나와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처럼 얘는 또 어떤 요령이 없나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버려. 얘는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A고, 자, 요거를 하트로 이렇게 나눠서 쓸게. 그러면은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A랑 R의 N제곱이랑 곱한 거니까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 꼴이 돼버리네. 얘가 얘랑 같은 거야. 그럼 얘는 어떤 꼴이냐면 R-1분의 A랑 R-1분의 A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SN이 3 곱하기 2n제곱 마이너스 3이다. 이거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에요. 왜?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더해서 얘네들이 합이 0인 거거든 지금. 그래서 이 3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냐면은 R-1분의 A를 뜻하는 거야. 근데 R이 몇이야? R이 2죠 지금. R이 2라는 걸 또 알려주고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렇게 응용할 거라서 이것도 참고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등비수열의 합 1-R과 R-1 요 공식은 원리합계와 그리고 특히 이과 학생들은 급수라고 있어요. 급수 시그마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K는1부터 무한대까지 AK라는 이 급수에서 많이 써먹어. 그렇기 때문에 문과든 이과든 원리학계에서 많이 써먹기 때문에 요 공식 꼭 좀 기억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칙 가서 급수에서 이것을 사용하니까 꼭 어떻게 해서 이 공식이 나왔는지를 꼭 좀 기억해주면 좋겠고요. 자, 그럼 결국은 등비수열은 별게 없지. 자, 첫 번째 뭐가 있어요? AN 구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등비중앙 하나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 요 세 가지야. 요 세 가지에서 응용해서 이런 게 합이 0이다. 이런 것뿐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더 추가해서 좀 알아주면 좋은 거는 곱셈 공식이야. 이 곱셈 공식으로 등비수열의 합을 이용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왜냐면 여기가 1-R의 N제곱이잖아. 여길 가지고 얘기할게.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면 N이 만약에 2면은 R의 제곱 마이너스 1이고, N이 3이면 R 세제곱 마이너스 1. 합차 공식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하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곱셈 공식은 어떤 걸 정리할 거냐면 R 제곱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바뀔까? 자, 요거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중요해 지금. 자, R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다 알지 뭐. R 마이너스 1, R 플러스 1이었으면 이걸 대체 왜 하나요? 자, 좀만 더 봐요. 자, R 세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이것도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외웠어요. R 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라는 사실을요. 그래, 여기까지는 잘 알아. 그러면은 R의 4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될까? 또는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은 대체 어떻게 될까? 즉 결론적으로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를 좀 규칙을 좀 찾아보자는 거야. 여기서 잘 보면은 우리가 얘네들 정리하면은 얘가 뭐야? R제곱이죠.
R제곱 얘 살아남아 있네. 그 다음 얘네들이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오케이 얘 됐어. 하지만 여기에서 얘네 둘이 곱한 거 R하고 얘네 둘이 곱한 거 마이너스 R하고 둘이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얘가 R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됐던 거거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랑 얘랑 곱해서 살아남고 살아남는 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얘랑 얘랑 곱해서 살아남고 얘랑 얘랑 곱해서 살아남아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이 살아남아 있는 거야. 근데 없어진 애들 보면은 R하고 곱해 R제곱. 자 얘네들이 곱해 마이너스 R제곱이야.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몇이야? 플러스 R이죠. 근데 얘네들이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R이지. 얘네들끼리 서로 사라졌던 거야. 그래서 얘가 남은 거예요. 그럼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R 4제곱 마이너스 1도 구할 수 있네. R 마이너스 1 R 세제곱 플러스 R제곱 플러스 R 플러스 1이라고. 얘네 둘이 남아있고 얘네 둘이 남아있고 나머지 애들은 분배 한 번씩 해서 상쇄된다고요. 그럼 R 10제곱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R 마이너스 1 R에 9제곱 플러스 R에 8제곱 플러스 R에 7제곱 플러스 땡땡땡땡 더하기 R에 1제곱 플러스 1까지 가겠지. 그치? 그래서 R에 10제곱과 마이너스 1이 남아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언제 나왔었냐면요. 재작년쯤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거라서 좀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즉 정의해 보면은 우린 n항 가지고 건드릴 수 있어야 돼. 숫자 가지고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수열 다음 마지막이 뭐야? 귀납법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n 이 문자 가지고 좀 잘 좀 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결국은 r n제곱 마이너스 1은 rl 마이너스 1 가로 열고 r에 n-1제곱 더하기 r에 n-2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더하기 r 더하기 1까지 가겠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였고 다음 시간에는 원리합계에 대한 특강을 한번 할 거고 그리고 드디어 시그마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